안녕하세요. 배당으로 먹고 사는 백수 삼촌입니다. 그동안 저의 배당 투자 관련된 이야기는 많이 했지만 연금 관련 얘기는 거의 안 했던 것 같은데요. 오늘은 소소한 제 연금 계좌의 투자 현황을 공유드리고 이를 반영한 생애주기 소득표에 대해서도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생애주기 소득표란 말 그대로 제가 사는 기간 동안의 예상 소득을 정리한 표입니다. 자세한 건 뒤에서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고 먼저 저의 연금 준비 현황입니다. 잠시 후 연금 계좌 보시면 알겠지만 은퇴자의 연금이라기엔 너무 소소해서 밑밥을 조금 깔고 시작하려고 합니다. 저는 현재 40대 중반이며 23년에 은퇴를 결정하고 24년 5월에 은퇴했습니다. 은퇴를 준비한 기간이 1, 2년 밖에 안 되기 때문에 연금을 준비할 시간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리고 퇴직금은 IRP로 받아서 운용 중인데 20년도에 중간정산을 한번 받아서 그 금액도 크지 않습니다. 제 구독자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어차피 배당금으로 먹고 살고 있고 연금은 그저 나중에 인플레이션 해지용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IRP 계좌입니다. 퇴직금을 받은 IRP 계좌, 개인적으로 조금 넣어뒀던 IRP 계좌 이렇게 두 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평가 금액은 3,330만원 정도입니다. 평가 수익은 약 700만원 정도로 수익률은 26% 수준입니다. 계좌별로 살펴보면 퇴직금 받은 게 약 3천만원 정도로 수익률은 21% 정도 되고요. 따로 넣은 IRP가 약 350만원 정도의 수익률은 100%입니다. 이 계좌가 퇴직금보다 오래 운용한 계좌라서 수익률이 더 높은 것 같습니다. 퇴직금은 퇴사할 때 수익률이 초기화되더라고요. 그래서 21% 수익률은 제가 퇴사한 24년 5월부터의 수익률입니다. 저는 미래에셋 DC형 퇴직연금이었는데 퇴사할 때 퇴직금 어떻게 할 거냐고 물어보길래 계속 굴리다가 연금으로 받을 거라고 했더니 종목 그대로 계좌만 바꿔서 옮겨주더라고요. 근데 수익률이 다 초기화돼서 옮겨집니다. 종목 수량은 그대로고요. 저는 이미 IRP 계좌가 하나 있었기 때문에 퇴직금을 기존 IRP에 받을까 하다가 퇴직금을 기존 IRP에 받으면 나중에 연금 개시할 때 안 좋다고들 해서 따로 받긴 했는데 지금은 후회됩니다. 보시다시피 기존 IRP의 금액 얼마 되지도 않는데 그냥 합쳐받을 걸 그랬나 싶습니다. 나중에 연금 개시 전에는 합치려고 생각 중입니다. 세부 종목들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가장 기본인 S&P 500과 나스닥 100 당연히 가지고 있습니다. S&P 500과 나스닥 100만 하면 조금 단조롭다고 해야 할까요? 저처럼 원래 미국 주식 하시는 분들은 연금 계좌에서도 S&P 500과 나스닥 100만 하시기는 조금 심심하다고 느끼시는 분들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는 종목은 미국 AI 테크탑 10, 미국 필라델피아 AI 반도체 나스닥입니다. 매수 시기가 어떤 게 빠르고 어떤 게 느린지가 기억이 안 나네요. 그냥 현재 기준으로는 미국 AI 테크탑 10 수익률이 약 40%로 가장 높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안전자산입니다. IRP 계좌는 안전자산 30%를 잇는 것 아시죠? TDF 2050 액티브, 미국 30년 국채 액티브 H 이렇게 두 종목입니다. 미국 국채 투자는 저의 배당주 계좌에서도 연금 계좌에서도 유일한 마이너스네요. TLTW랑 미국 30년 국채 액티브 이 두 종목은 언젠가 매도하고 나면 다시는 채권 쪽은 쳐다도 안 보려고 합니다. 초단기채는 빼고요. 이건 파킹용으로 써야 하니까요. 이제 약 3천만원 퇴직연금 종목들은 살펴봤고 이제 약 350만원 개인 IRP 종목도 살펴보겠습니다. 이 계좌에는 나스닥 100과 TDF 2050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에서 이 계좌 수익률이 100%라고 나왔었는데 세부 종목 수익률은 전혀 100%가 아니죠? 이건 중간에 몇 번 매매를 했어서 그렇습니다. 수익률 100%는 원금 대비 수익률이니까요. 제가 겪어보니 TDF도 괜찮습니다. 이때만 해도 안전자산 선택할 게 몇 개 없었는데 요즘은 선택지가 엄청 많아졌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냥 안전자산은 TDF 2050만 하고 있습니다. 수익률이 제법 괜찮습니다. 다음은 연금 저축펀드입니다. 23년도에 딱 600만원 넣고
연말정산 때 세액공제 받았었습니다. 현재 평가액은 855만 원으로 수익률은 약 43%입니다. 2년 정도 됐으니 이 정도 수익률이면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연금저축펀드 개설하고 처음 매수한 게 아리랑 고배당주였는데 지금은 이름이 바뀌어서 플러스 고배당주죠. 미국 배당 다우존스도 했었고 그러다가 올 초 절세계좌 과세이연 없어지는 소식 나오면서 S&P 500으로 바꿨던 것 같습니다. 총액을 계산해보니 대략 4,200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앞에서 밑밥 갈 때 말씀드린 것처럼 은퇴자의 연금 총액이라기엔 참 소소한 금액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현재는 배당금으로 생활하고 있고 나중에 55세 이후 물가 상승으로 배당금만으로 생활비가 부족한 경우가 생기면 연금을 개시해서 생활비에 보태려고 합니다. 이러한 저의 소득 계획을 표로 만들어 봤습니다. 이걸 처음 만든 건 23년도 은퇴를 결정할 때쯤이었는데요. 저도 은퇴를 결정하면서 얼마나 많은 고민을 했겠습니까? 이 표도 그 고민 중 하나의 흔적입니다. 내용은 현재에 맞게 조금 업데이트를 해봤습니다. 먼저 나이를 기준으로 3단계로 나눴는데요. 생애주기 소득표 1단계는 지금부터 개인연금 개시 전까지입니다. 개인연금은 만 55세부터 개시할 수 있습니다. 2단계는 개인연금 개시부터 국민연금 개시 전까지입니다. 국민연금은 현재 기준 만 65세부터 개시할 수 있습니다. 조기 수령도 가능은 하지만 일단 거기까지 고려하진 않겠습니다. 3단계는 국민연금 개시 이후입니다. 국민연금 개시 이후에는 저에게 추가로 발생할 소득은 없습니다. 이제 단계별로 저의 계획을 조금 더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1단계입니다. 지금부터 개인연금을 개시할 수 있는 만 55세 전까지 2034년까지의 소득 계획입니다. 23년에 만든 자료라서 24년부터 시작하지만 지금은 25년, 저의 나이는 만 45세입니다. 제 영상 봐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한 달에 150만 원이면 생활이 가능하다는 판단으로 은퇴를 결정했습니다. 한 달에 150만 원이면 1년에 1,800만 원이죠. 근데 배당으로 인한 세금, 건보료는 빼고 제가 쓸 수 있는 돈이 1,800만 원이 돼야 되잖아요. 세금 15%, 건보료 8%에서 23%입니다. 그럼 1,800만 원을 0.77로 나눠주면 세전 금액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럼 2,340만 원 정도의 세전 배당금을 받아야 제가 예상한 소비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의 월배당 목표가 200만 원이었던 것입니다. 물론 지금은 계좌 리밸런싱 과정에서 월배당 200만 원이 안 되긴 하는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평균 200만 원 정도의 배당금을 받아왔습니다. 그리고 기타 수입은 이거 작성할 당시에 공모주로 소소하게 용돈을 벌고 있었고 블로그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기타 소득을 10만 원 잡아놨는데 크게 의미는 없습니다. 지금도 공모주 꾸준히 하고 있고 유튜브도 얼마 전부터 수익 창출 자격이 생겨서 두 가지로 10만 원 정도는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1단계 마무리하고 2단계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2단계는 저의 소득이 1단계보다 증가합니다. 그 이유는 개인연금을 개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개인연금은 만 55세부터 개시할 수 있습니다. 배당금은 1단계랑 똑같다고 가정하고 계산했습니다. 저의 배당주들 중 배당 성장주가 제법 많기 때문에 배당이 더 늘어날 수도 있고 일부 배당주는 안 좋게 흘러가서 배당이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이건 알 수 없는 문제라서 똑같다고 가정했습니다. 개인연금은 평가 금액이 약 4,200만 원 정도였습니다. 저는 약 10년 후 2035년 저의 평가액은 약 2배 8천만 원 정도는 될 거라고 예상했습니다. 8천만 원을 국민연금 나오기 전까지 10년 동안 받는다 가정하여 1년에 800만 원, 한 달에 약 67만 원 정도를 잡았습니다. 현재 평가액인 4,200만 원만 잡는다면 대략 한 달에 35만 원 정도 되겠네요. 저는 지극히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10년 후 미국이 패권만 잃지 않은 상태라면 2배가 아니라 3배, 4배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10년 후에 저랑 같이 확인해 보실 분 계신가요? 이렇게 해서 배당금과 개인연금 합쳐서 약 217만 원을 가지고 생활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3단계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3단계는 이제 개인연금은 소진됐고 국민연금을 개시하는 단계입니다. 저는 65세부터 약 68만 원 정도 수령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국민연금 예상 수령액 관련 영상을 올렸었는데 영상 링크를 고정 댓글에 남겨둘 테니 관심 있으신 분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배당금이나 개인연금은 인플레이션이 반영되어 있지 않지만 국민연금은 반영되어 있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제가 150만원 배당금을 10년 동안 받는다고 가정했을 때 지금 받는 150만원보다 10년 후 받는 150만원은 가치가 떨어집니다. 10년 동안 인플레이션으로 화폐 가치가 하락할 것이기 때문에 10년 후 받는 150만원은 지금 받는 150만원보다 가치가 떨어지는 것입니다. 지금은 150만원으로 아이폰을 살 수 있지만 10년 후엔 물가가 올라 150만원으로 아이폰을 못 산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국민연금은 인플레이션을 반영합니다. 현재 예상대로 제가 68만원의 국민연금을 받게 된다면 내가 연금을 받는 시기에 약 20년 후에 68만원 가치의 화폐를 받게 됩니다. 즉 현재 68만원으로 갤럭시 보급폰을 살 수 있다면 약 20년 후 저는 한 달 국민연금으로 갤럭시 보급폰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인플레이션에 대해 생각을 안 해보신 분들은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 노후 준비하면서 반드시 알아야 하는 개념이니 이번 기회에 이해하시려고 노력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건 최근 10년 물가 상승률 자료입니다. 코로나 전까지는 물가 상승률이 평균 1% 정도였는데 코로나 이후 지정학적 원인으로 인한 공급 문제 그리고 세계적인 돈풀기로 코로나 이후는 평균 3.4% 정도의 물가 상승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0년 평균으로는 2% 수준이네요. 이 물가 상승률 수치를 기준으로 저의 소득 및 소비 계획에 문제가 없을지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지금은 150만원으로 생활이 가능하겠지만 이렇게 물가가 오르면 더 많은 돈이 필요할 테니까요. 앞에서 보여드렸던 생애주기 소득표에 물가 상승을 고려한 월 소비 금액을 추가시켰습니다. 그럼 차액란에 빨간색 들어온 거 보이시나요? 1단계 2028년부터 2034년, 2단계 2043년부터 평생. 저는 소비할 돈이 조금 부족할 것 같습니다. 물론 소비를 줄이면 문제가 없을 테고요. 코로나 전 물가 상승률인 1%로 계산해 볼까요? 아까보단 훨씬 여유가 있네요. 1단계 2031년부터 2034년만 잘 버티면 되겠습니다. 사실 저는 인플레이션 해지 관련 영상도 올린 적이 있었습니다. 앞에서 연금은 그저 인플레이션 해지용이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영상에 오늘 생애주기 소득표에 넣지 못한 항목들도 많이 있으니 궁금하신 분들은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영상 링크도 댓글에 남겨두겠습니다. 오늘은 저의 연금 계좌를 확인해보고 생애주기 소득표에 대해서도 말씀드렸습니다. 은퇴를 계획 중이신 분들은 생애주기 소득표를 한번 만들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조금 더 은퇴가 본인에게 더 가까이 다가옴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저는 완벽한 은퇴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수의 사람들이 조금만 더 하다가 결국 자의가 아닌 타의에 의해 은퇴하는 경우가 많은 거라고 생각하고요. 하지만 목표를 가지고 꾸준히 노력해서 조금씩 구체화해 가다 보면 어느 정도 자신감, 확신이 생기고 그러다 은퇴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막연히 언젠가 은퇴해야지 하다가는 결국 내 의지로 은퇴하긴 어렵게 될 겁니다. 오늘 영상 보시고 조금이나마 은퇴에 가까워지시는 분들이 생기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백수삼촌 멤버십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배당킹 등급으로 가입하시면 저의 투자 내역과 전략을 모두 공개하여 공유드리고 있습니다.